베니스.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해외여행지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릴 도시는 매년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는 베네치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북동쪽 베네토주의 주도이며 1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물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6세기경 밀레노가 속해 있는 롬바르디아주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만든 국가로 12세기경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로 널리 이름을 떨쳤습니다. 현지인들도 헷갈려하는 미로 같은 뒷골목으로 악명이 높지만 대표 관광지인 리알토 다리, 산마르코 광장 등은 뒷골목 구석구석에서도 표지판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섬들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보니 물가는 이탈리아 본토보다는 20%가량 비싼 편이며 겨울 우기에는 해수면 상승과 내리는 비로 인해 시내로 물이 역류하기도 하니 겨울에 방문하시는 분은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르코폴로 공항과 트레비소 공항을 주 공항으로 이용하며 메스트레인역과 산타루치아역을 주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내 교통인 바포레토는 수상버스로 1시간권, 12시간, 24시간 등 다양한 종류의 티켓이 있으며 조금은 부담되는 가격으로 본인의 일정과 시간을 잘 생각하여 효율적인 티켓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형으로 판매되는 티켓은 최초 사용 시 반드시 노란색 카드리더기에 터치하여 오픈을 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번호가 가끔 변경되기도 하니 가이드북을 믿기보다는 티켓 구매 시 노선도를 받아 사용하십시오. 중앙역인 산타루치아역과 산마르코 광장, 그리고 로마 광장에 여행 인포메이션이 위치하고 있으니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색다른 물의 도시, 아드리아 해상을 호령했던 베네치아의 찬란한 역사를 살펴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 광장. 삐아짤레 로마라는 이름의 이곳은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등 모든 육상교통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메스트레 등에서 출발한 버스와 공항버스가 정차하는 곳으로 많은 유동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티켓 판매소, 주차장 등이 있으며 ATM 기계와 여행 안내소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광장의 면에 있는 다리를 넘어가면 산타루치아역을 만날 수 있으며 본격적인 베네치아 관광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타루치아역. 베네치아의 중앙역임과 동시에 종착역인 산타루치아역은 수많은 관광객과 가장 많은 수상버스 노선이 들어오는 곳으로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가장 끝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으며 외부로 나가는 순간 아름다운 베네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구 계단을 내려서서 왼쪽에는 바포레토 티켓을 팔며 여행 정보를 전달해주는 인포메이션이 위치해 있으며 바로 앞 운하 건너편으로 청동돔을 가진 자그마한 교회가 포토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열차가 이탈리아 국내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으로 떠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이를 노리는 소매치기도 항상 활발히 활동 중이니 소지품 보관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오테라 리스타 스파냐 거리. 2에서 4성급 호텔과 다양한 종류의 상점들이 위치한 이 길은 도보 여행을 시작하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거리입니다. 중앙역 왼쪽으로 약 300m가량 나 있는 길로 기념품 상점과 카페테리아, 바르, 레스토랑, 피제리아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상점들이 있으며 섬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노점상 등에서 다양한 특산품과 제품들도 팔고 있습니다. 기차를 통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하며 소매치기들이 극성이기도 한 곳이니 이곳 역시 소지품에는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리알토 다리. 현재 베네치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히는 리알토 다리는 대운하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운하의 폭이 가장 좁아지는 구간을 목조 다리로 건축하였으나 잦은 화재로 붕괴되어 16세기 말에 대리석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금 세공보석 가게와 기념품 상들이 있으며 다리의 중앙 아치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대운하의 모습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석양이 비추는 바닷물과 함께 보이는 운하의 모습은 잊지 못할 모습 중 하나라고 하니 시간이 허락된다면 석양 무렵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포레토 1번, 2번, 나이트라인, 아란차 라인을 이용해 리알토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아카데미아 미술관 1750년에 개장한 미술관으로 베네치아 미술학교의 작품들과 베네치아 공국이 통일 이탈리아로 편입되면서 폐쇄된 관공서와 수도원, 성당 등의 작품들 위주로 8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시관은 건축 자체만으로도 흥미를 가질 만하며 15세기부터 유럽 문화를 이끌던 르네상스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베네치아파의 다양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르조네, 티치아노, 틴토레토, 카날레토 등의 베네치아파 화가들의 작품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벨리니의 산마르코 광장의 축제, 조르조네의 폭풍, 티치아노의 피에타, 틴토레토의 산마르코의 기적 등이 주요 작품으로 오전 8시 15분부터 오후 7시 15분까지 운영됩니다. 바포레토 1번과 2번, 나이트라인, 아란차 라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차역은 아카데미아입니다. 페기 구게나임 미술관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구게나임 미술관을 개장한 솔로몬 구게나임의 조카인 페기 구게나임이 죽기 전까지 약 30년가량 머물던 저택을 개조해 만든 미술관으로 페기 여사의 개인 수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추상주의와 초현실주의에 관심이 있던 페기 여인의 취향에 맞게 현대 회화와 조각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빌바오에 있는 구게나임 빌바오 미술관과 함께 유럽 최고의 현대미술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베를린에도 분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몬드리안, 피카소, 세잔, 샤갈, 미로 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조각이 있는 정원과 페기 여사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전시관, 잘 꾸며진 뮤지엄 카페 등과 함께 바로 대운하와 접할 수 있는 테라스는 단순히 미술 작품의 감상뿐만 아니라 예술을 사랑한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카데미아 미술관에서 약 3분 정도 거리이며 바포레토 1번과 2번, 나이트라인, 아란차 라인을 이용해 아카데미아에 하차합니다. 산타마리아 살루테 성당 17세기 초반 베네치아를 강타한 흑사병의 영향으로 수많은 베네치아 국민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흑사병의 퇴치를 기원하며 올린 기도를 지키기 위해 지어진 성당입니다. 섬을 가로지르는 대운하의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답고 웅장한 돔을 가진 이 교회는 성모 마리아의 건강, 기원, 평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1682년에 지어졌습니다. 두칼레 궁전, 산마르코 광장과 함께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바로코 양식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부는 6개의 예배당이 팔각형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에서 17세기의 베네치아파의 회화도 감상할 수 있으며 운하의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베네치아를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꼭 담아두어야 할 절경이라고 합니다. 바포레토 1번과 2번, 나이트라인, 그리고 아란차 라인이 정차하며 살루테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산 조르지오 마조레 성당 두칼레 궁전의 건너편에 위치한 르네상스 양식과 고딕 양식의 혼합 건축물로 17세기에 완공되었습니다. 비첸자 출신으로 이탈리아의 건축 대가이며 훗날 영국의 신고전주의 양식에 큰 영향을 끼친 팔라디오의 작품으로 유명하며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칼레 궁전의 정경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이며 높이 솟아있는 종탑이 올라 바라보는 베네치아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포레토 2번과 나이트라인이 정차하며 산 조르지오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산 마르코 광장. 베네치아의 핵심 관광 코스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피아자 디 산 마르코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시에나의 캄포 광장과 자웅을 겨루고 있는 곳이며 나폴레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홀이라고 격찬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디귿자로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기둥과 건물로 인해 연회장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베니스의 수호 성인인 산 마르코의 유해를 안식하기 위해 지어진 산 마르코 성당, 베네치아 종루, 두칼레 궁전 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와 함께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2, 3층의 건물들에는 카페 볼로냐, 카페 플로리안 등 전통 있고 격식 있는 카페들이 들어서 있으며 성수기에는 노천 카페를 설치하고 다양한 연주회와 오페라로 관광객의 흥을 돋구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플로리안은 카사노바, 괴테, 찰스 디킨스 등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던 카페로 브런치 세트가 판매되고 있는데 따뜻한 스콘과 향기 좋은 다양한 차들이 은식기와 은쟁반에 서비스되어 색다른 즐거움과 품격 있는 중세 이탈리아의 모습을 느낄 수 있으며 4개의 홀로 이루어진 내부는 화려하고 특색 있기로 유명합니다. 바포레토 1번과 2번, 4.2번, 5.1번, 7번, 14번, 15번 등과 나이트라인, 아란차라인, 블루라인 등 거의 모든 노선이 정차하며 산 마르코역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산 마르코 대성당.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운반되어 온 베네치아의 수호성인 산 마르코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지어진 성당으로 11세기 말에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5개의 돔이 올라서 있으며 내부는 중앙의 원을 중심으로 교차되는 그리스 십자가의 형태로 건축되었습니다. 상하부 각각 5개의 아치로 전면부 파사드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조각과 모자이크화로 화려하게 꾸며놓았습니다. 중앙 출입문 위에는 13세기 4차 십자군 원정의 전리품인 고대 그리스 사두 청동마상이 위치하고 있으며 벽면은 다양한 색상의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고 구약 성서의 내용을 모자이크로 장식해 두었습니다. 성당의 내부에는 신약 성서의 내용을 조각해 올린 제단인 발다키노와 수호 성인의 최초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집필한 산마르코의 다양한 성물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원정 전쟁에서 가져온 다양한 전리품들이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바포레토 1번과 2번, 4.2번, 5.1번, 7번, 14번과 15번, 나이트라인, 아란차라인, 블루라인 등 거의 모든 노선이 정차하며 산 마르코역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두칼레 궁전. 베네치아를 다스리던 총독의 주거지로 사용된 두칼레 궁전은 14에서 15세기경 중축과 개축을 거듭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됐습니다. 아름다운 열주기둥과 아치로 이루어진 하얀 1층과 붉은색이 가미된 2층의 벽면이 아름다운 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최초 비잔틴 양식을 중심으로 증축과 개축을 거듭하며 고딕 양식이 줄을 이루는 지금의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산마르코 대성당의 가까이에 있는 문에는 당시의 다양한 의결 내용과 법령 등을 붙이는 문이 있으며 이 문은 문서의 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두칼레 궁전의 앞에는 산마르코를 상징하는 날개 달린 사자청동상이 높은 화강암 기둥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궁전의 내부에는 당시 베네치아 총독의 방과 접견실이 있으며 시민의 평회의실이라고 불리는 재판실이 있습니다. 이 재판실에는 총독의 초상화와 다양한 베네치아파의 회화작품과 함께 무려 700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틴토레토의 천국이 큰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두칼레 궁전의 옆에 있는 감옥과 이어진 다리는 탄식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재판실에서 재판을 받은 후 그 다리를 건너며 자그마한 창을 내다보았을 때 수많은 이들이 탄식을 했다고 전해지며 이름 붙여졌습니다. 아름답고 볼거리가 다양한 두칼레 궁전은 바포레토 1번, 2번, 4.2번, 5.1번, 7번, 14번, 15번, 나이트라인, 아란차라인, 블루라인 등 거의 모든 노선이 정차하며 산마르코역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무라노섬.
베네치아 본섬으로부터 바포레토로 약 30분가량 가면 만날 수 있는 이 섬은 작은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특산품인 유리 공예 작품을 만드는 공방이 가득 들어서 있으며 공방과 판매점에서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유리 공예 제품들을 살펴볼 수 있고 공방에 붙어있는 쇼룸에서는 제작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 인원 이상이 방문해 있거나 단체 여행객이 방문할 때 그에 맞춰 과정을 보여주니 상황에 따라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바포레토 3번, 4.1번, 4.2번을 이용해 방문할 수 있으며 꼴로냐, 파로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루트는 꼴로냐에 하차해 무라노를 관광 후 파로로 이동하여 브라노를 방문하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브라노섬. 본섬에서 약 8.5km가량 떨어진 섬으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가옥들의 모습으로 유명하며 베네치아 최고의 레이스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한 볼거리라기보다는 고즈넉한 마을과 형형색색 아름다운 건물로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으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한 불편함을 잊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운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건물들 사이를 거닐다 보면 잠시 시간을 잊은 듯 한가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브라노 섬은 본섬에서 바로 방문하기엔 상당히 어려우므로 무라노 섬과 묶어서 하루 일정으로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라노 섬에서 바포레토 12번을 이용해 방문할 수 있으며 폰다멘타 노베에서 13번과 혹은 나이트라인을 이용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차역은 브라노이며 무라노 섬과는 다르게 내렸던 곳에서 돌아오는 배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리도섬. 약 18km에 달하는 길게 발달한 사지 위에 자리 잡은 섬으로 베네치아만과 아드리아해를 구분짓는 위치에 자리 잡은 리도섬입니다. 매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2주에 걸쳐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으며 4월에서 9월까지 개장하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니스, 마이애미, 이비자, 코르시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인 휴양지입니다. 바포레토 1번, 5.1번, 5.2번, 6번, 8번, 14번, 17번 등 거의 모든 대중교통이 방문하지만 탑승하는 곳에 따라 반대쪽으로부터 운항하는 경우가 있으니 선착장에서 다음 목적지를 잘 확인하고 탑승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까도로. 대운하를 관통하는 바포레토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보게 되는 까도로입니다. 정식 명칭은 라카사도로입니다. 이름 그대로 황금의 집 혹은 황금의 저택으로 15세기에 완성된 고딕 양식의 결정체이며 건축 초기에는 전면부 모두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15에서 18세기의 이탈리아 예술작품들을 주로 전시하는 조르지오 프랑게티 미술관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바포레토 1번, 2번, 나이트 노선, 그리고 A라고 적혀있는 아란차 노선을 이용해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정차역은 카도로입니다.